안녕하세요. 본격 한국 남자 배구 유튜브 비타민 V 28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V리그 흥행 최고 카드가 배구도시 천안에서 열렸죠.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 전보스 경기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코어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대한항공이 3대1로 이겼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지금 천안에서 현대캐피탈 상대로 지지난 시즌부터 해서 5연승을 지금 거두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현대캐피탈은 홈에서 대한항공을 맞아 5연패입니다. 2018-2019 시즌 6라운드부터요. 2019-20 시즌 3번 다 졌어요. 홈에서 다 지고 오늘까지 이 경기까지 다 졌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홈에서 한 팀한테 그 역전을 계속 연패를 당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직관관 팬들뿐만이 아니라 지켜보는 홈팬들한테도 굉장한 이런 슬픔과 상처입니다. 어떻게든 잡았어야 되는 경기예요. 자, 1세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트 초장부터 아주 양팀이 심상치가 좀 않았어요. 우선은 대한항공은 1세트에만 무려 범실을 10개를 쏟아냅니다. 이런 떨어지는 경기력으로는 절대 세트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오늘 4세트 동안 대한항공이 총 범실을 31개를 범했고 세트당 거의 7개를 훌쩍 넘기는 수치인데요. 사실 1세트 범실 관리만 좀 잘했으면 3대0으로도 끝낼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아쉽죠. 반면에 현대캐피탈은 이 범실 10개, 상대 범실 10개에 힘입어 1세트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다우디, 김영진 조합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1세트 초반에만 다우디가 연속으로 블로킹 2개에 걸리는데 이게 진짜 문제였고요. 이 경기를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둘 중에 한 명한테 다 누구 네 잘못이다 라고 뒤집어 씌우기는 좀 무리가 분명히 있고요. 1세트 초반에 그 걸린 거 2개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보기에 한 개는 좀 토스 범실이 있긴 있었어요. 반대로 하나는 다우디가 원블럭을 피하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드는 그런 아쉬운 공격도 있었죠. 이건 진짜 치명적인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오픈 상황에서 아무리 그 외국인 선수라도 토스가 잘 못 올라와 가지고 공격하기 어려운 거라면은 또 상대 블로커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걸릴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약간 세팅이 완벽하진 않았다지만은 상대 그 비에나 194cm 사이드 블로커 한 명 원블럭으로 빼줬는데 그걸 셧아웃 당한다? 이거는 공격수 책임이에요. 이런 장면이 경기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1세트 다우디 공격 효율이 고작 7%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현대캐피탈이 대한항공한테 점수를 넘겨줘도 바로 다음 대한항공이 서브에서 무려 9개 범실을 해줍니다. 전체 10개 범실 중에 1개 빼고 나머지 9개가 전부 서브였어요. 기껏 점수를 얻어도 그 다음 서브에서 바로 범실을 내는 거예요. 이러니까 경기가 풀릴 수가 없죠. 또 블로킹이 현대가 좋았습니다. 역시 블로킹의 팀답게 최민호, 신영석, 다우디 각각 2개씩 6개를 잡아냈어요. 자, 16대 15가 되는 랠리 요거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신영석 선수 블로킹 점수였는데요. 이 랠리를 보면서 대한항공이 어떤 작전을 들고 나왔는지 좀 개인적으로 좀 확신을 갖게 됐어요. 지난번 한전 OK 금융그룹하고 할 때도 좀 그랬었는데요. 일단 현대캐피탈을 상대하는 팀들이 이번 대한항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상대 레프트 공격수는 절대 예측을 해서 막으러 가진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상대 센터 공격수를 맨투맨 내지는 투블럭을 띄우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번에는 중앙 속공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때 레프트 공격수 잡으러 가는 거예요. 특히 15대 15에서 처음 리시브 잘된 볼을 속공을 주는데 대한항공 블로커 2명이서 그냥 딱 가운데에서 기다렸다가 신영석 속공에 딱 맞춰서 떠요. 그리고 그 블로킹 각만 피해서 수비수가 사이드로 빠져가지고 기다리고 있고요. 현대캐피탈 레프트가 약하고 타점 낮은 거 아니까 센터 공격수부터 확실히 마크해서 성공률 떨어뜨려 놓으면은 쉽게 속공 못 줄 것이고 그렇게 공격 패턴 단조롭게 만들어서 이기겠다 이런 작전이었어요. 근데 물론 성공률을 떨어뜨리는 데까지는 성공했죠. 1세트에서 1세트 현대캐피탈 센터 공격수 최민호가 3개 시도해서 1점, 신영석은 딱 하나 시도해서 속공 무득점이었습니다. 2명이서 속공 4개 시도해가지고 득점 하나 나왔어요.
심지어 최민호가 속공 1득점 한 것도 블로커가 기다렸다가 떴는데 운 좋게 안고 떨어지면서 득점 난 거예요. 진짜 대한항공이 작정하고 막으로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는 잘 됐지만 서브 범실이 너무 많이 터지면서 1세트가 끝난 거죠. 2세트는 대한항공이 범실을 줄이면서 분위기를 잘 가져옵니다. 역시 강팀은 또 강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현대 오더 얘기부터 좀 할게요. 지난 시즌에 비해 서브가 상당히 까다로워진 최민호를 계속 1번 자리에 넣게 하고 4번 자리에 신영석을 세우죠. 좋아요. 이거 보는 순간 제가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전력과 그 토요일 경기 그 4세트 생각이 났습니다. 분명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분명히 블로킹, 속공, 신영석 이런 걸로 승부를 보려는 오더라고요. 신영석이 전유했으면은 단순히 블로킹만 이득인 게 아니라 상대 블로커들이 뭐 굉장히 머리가 아파져요. 언제 위력이 좋은 속공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다른 쪽은 아무래도 블로킹 벽이 헐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를 최태훈 감독도 노렸을 거예요. 다우디도 좀 시원찮은 게 토요일 경기하고 일월 화수 1월 화 3경기 3일 쉬고 나온 거잖아요. 아무래도 좀 체력적인 문제도 좀 있어 보였는데 센터 공격으로 좀 풀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박주영, 이시우 뭐 이 두 명 생산력이야 현재 뭐 7개 구단 레프트 통틀어서도 최악이니까요. 근데 오늘 1세트처럼 이미 대한항공이 대놓고 레프트는 그냥 내버려 두고 센터 공격수들 맞겠다고 작심하고 나온 티를 풀풀 내고 있으면 2세트에는 좀 오더를 한번 꼬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세트에서 초반에 그 3대2 되는 속공 리시브가 잘 안 돼가지고 다 넘어가는 공을 김영진이 원핸드 토스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올린 거를 신영석이 처리한 거 딱 하나 나왔거든요. 이거 말고는 대부분 블로커들이 다 기다렸다가 속공 뜹니다. 속공 견제를 떠요. 설마 저런 공도 속공으로 연결시킬 거라는 생각은 안 했던 거겠죠. 그거 빼고는.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대한항공 블로커들이 정말 현대 속공에 죄송합니다. 현대 속공에 이를 갈고 나왔어요. 이 와중에 2세트에 전혀 레프트들이 활로를 못 뚫어요. 2세트에 현대 레프트 공격 득점이 이시우 2득점, 박주영 1득점 끝이에요. 박주영 1득점도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잘못하면 그 블로커 맞고 나오는 거 그대로 그냥 발에 맞을 뻔했는데 발보다 약간 땅에 먼저 맞는 바람에 득점 처리가 됐죠. 오히려 이런 거 보면은 우는 분명히 오늘 현대한테 좀 따르는 경기였어요. 거기다가 막 다우디는 시원찮고 근데 1세트에는 대한항공이 범실을 해줬는데 2세트에서는 범실을 6개인가로 줄이니까 이제 경기가 안 풀리는 거죠. 현대캐피탈 입장에서는. 반면에 대한항공은 레프트에서 정지석 5득점, 곽승석 2득점으로 충분히 자신들의 장점을 잘 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한항공이 어느 포인트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대가 다우디한테 공을 줄 때하고 안 줄 때를 대한항공 블로커들이 어느 정도 간파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2세트에서 8대 9 되는 포인트거든요. 리시브가 어느 정도 잘된 볼이고 다우디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쪽으로는 아예 블로커들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중앙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중앙 속공에서 그것 마크하려고 살짝 떴다가 아니니까 바로 다음 파이프 대비해서 그냥 제자리에서 투블럭이 뜨더라고. 이거는요 속공 아니면 파이프 딱 알고 기다린 거예요. 좌우로 움직일 생각은 안 했어요 블로커들이. 굉장히 전력 분석이 좀 잘 됐다는 그런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진짜 어디서 눈치챘는지 그건 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포인트는 정말 현대캐피탈에서 철저한 복귀와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9대 11 되는 포인트는 현대 레프트 한계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정지석이 오픈을 때리고 이때 직선 쪽을 이시우가 맞고 있는데 그 위로 지나갔죠 공이. 신영석도 미리 알고 달라붙어서 사이드 블럭과 촘촘히 벽을 잘 쌓았음에도 뭐 높이 한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김선호를 아직 부상이지만 현대가 준비시키고 있잖아요. 한 3주 후쯤 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프로에서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좀 많을 걸로 보여요. 상대 공격수들이 이런 포인트는 또 기가 막히게 공격한다니까요. 그리고 13대 10 되면서 흐름이 대한항공 쪽으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근데 물론 송준호 선수 공격이 블로킹에 걸리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무너진 게 맞긴 맞아요. 근데 그 전 타이밍 송준호가 정지석 강서브 받느라 코트에 한번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막 재빨리 일어나긴 하죠. 근데 그거를 다우디가 송준호한테 올려준 거죠. 제대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준비 동작 하기가 너무 어려운 타이밍이었어요. 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포인트에 느닷없이 신영석을 박준영으로 바꿔요. 제가 토요일 한정 경기 리뷰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그때도 초반에 신영석 공격 속공 하나 실패하고 바로 뺐다고. 근데 이때는 진짜 왜 뺐는지도 몰랐고요. 인터뷰에서는 뭐 의도한 건 아니다. 뭐 신영석, 뭐 최민호, 뭐 나중에 이제 3세트는 여우현 리베로도 뺐었는데 뭐 경기력이 떨어져서는 아니었다면서 뭐 신영석이 주장이라 책임감이 많아서 그런지 인상을 많이 써서 분위기가 안 사는 것 같아서 바꿨다. 젊은 선수들이 들어가서 분위기를 바꿔준 것은 좋았다고 생각했다. 라고 말했대요. 인터뷰에서. 13대 10에서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 그것도 주장을 인상 썼다는 이유로 빼나요? 이게 말이 될까요? 그래서 박준혁이 들어가가지고 분위기가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들어가서 아주 평이한 서브 넣었음에도 그걸 블로킹으로 걷어낸 거는 베테랑 최민호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박준혁 서브 범실. 뭐냐고. 기껏 신영석 빼고 들여보낸 선수가 자꾸 이런 식으로 지난번 한국전력과의 경기에 이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데 분위기가 좋았다? 이거 아니죠. 본인 느끼기만 좋았던 거겠지. 신영석 선수가 서브가 훨씬 좋으니까 박준영이 서브가 좋아서 바꾼 것도 아니고, 굳이 의미를 찾자면은 신영석 체력 안배 차원에서 잠깐 쉬게 해주려고 바꿨다, 뭐 이런 거라면 전 이해는 해보겠어요. 그런데 인상을 써서 바꿨다는 거는 정말 아니죠. 그래놓고 선수들이 자기 눈치 본다고 인터뷰에서 대놓고 선수들 비판하는 거 보니까요, 지금 현대캐피탈 팀 내 분위기가 대충 어떨지 상상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역할 잘하고 있던 최민호가 후위로 올라오자마자 이 최민호마저 빼고 송원근을 투입합니다. 근데 이 상태가 15대 17인가? 17대 15? 2점 차였어요. 세트스코어 1대1. 여기서 할 교체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 최민호가 2세트 서브 1번이었어요. 서브 많이 넣게 하려고 제일 앞순번에 배치한 오더였습니다. 근데 그걸 빼나? 진짜 납득할 수 없는 타이밍이었어요. 주전 센터 둘 뺀 것에 대한 의문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보는 팬들도 다 가지셨을 거고요. 캐스터가 김상우 해설한테 물어보기도 했지만 김상우 해설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슬쩍 피했어요. 그 정도였어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선수 교체. 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3세트에는 아예 그냥 시작부터 최민호, 신영석을 빼고 갑니다. 그리고 박주영 빼고 송준호까지. 저는 뭐 송준호는 잘 뺐다고 생각해요. 아니, 죄송합니다. 송준호는 잘 넣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박주영은 아예 공격이 안 돼요. 지금 요 몇 경기 박주영 선수 공격을 보면은 도저히 프로에서 통할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냉정할 땐 좀 냉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건 송준호 선수는 공격에서 분명 활로를 뚫고 있으니까. 근데 세트 스코어가 그렇게 뭐 밀리거나 확실히 앞서고 있는 게 아닌데 송원근, 박준혁, 이거는 진짜 상식을 뛰어넘는 기용이에요. 오히려 센터진에서 조재영, 뭐 진지휘, 이수왕, 한상길, 진성태 막 이렇게 5명을 매우 자주 바꿔가면서 쓰던 대한항공은 변경 없이 조재영, 진지휘로 계속 갑니다. 자, 3세트는 처음에 오더가 잘못 표시됐어요. 캐스터 해설도 막 다 어리둥절 하잖아요. 저도 뭐 보고 나서 오더는 최민호, 신영석으로 나왔길래 다시 제대로 가는구나 했는데 정작 코트에 들어와 있는 선수를 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선수 기용 권한은 감독 고유 권한이 맞아요. 뭐 다른 스포츠에서는 이제 선수 기용 권한이나 작전 같은 것도 집단 지성을 토대로 여러 명이서 관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직 배구는 그렇게까지 고도로 진화한 스포츠는 아니에요. 뭐 좋아요. 그러면 책임도 오롯이 감독이 져야 됩니다. 그 점을 이 방송 들으시는 팬들께서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3세트 초반에는 주전을 대거 뺐음에도 불구하고 송준호의 깔끔한 대각 공격으로 포움을 연 현대캐피탈이 대한항공 연속 범실 묶어가지고 아주 잠깐 앞서는 갑니다. 여기까지는 뭐 깔끔했죠. 그런데 뭐 제가 굳이 박준혁 선수 일부러 막 찾아가지고 막 비판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3세트 스타팅으로 중요한 상황에 들어왔으니 문제점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송에서도 김성호 해설이 언급하는 걸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블로킹을 속공수가 때는 이후에 뜹니다. 박준혁 이 선수는요, 신장이 월등하게 커가지고 기다렸다가 뜨는 그 오픈 공격 블로킹에는 장점을 분명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지휘 선수 속공 같은 뭐 맨투맨 블로킹이라든가 세터가 좀 양날개로 찢는 운영을 할 때 쫓아가서 잡아내는 블로킹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한 약점을 보여요. 왜냐? 순발력과 운동 능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3세트 보면요, 계속 나와요. 게다가 송원근도 전혀 못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두 선수, 최태훈 감독이 스타팅으로 넣었던 이 두 선수가 3세트에 둘이 합쳐서 블로킹 시도가 딱 한 개입니다. 블로킹 개수가 아니라 블로킹 시도가 한 개예요. 이건요, 아직 이 두 선수들이 대한항공처럼 점유율 이리저리 많이 섞는 팀 상대로는 주전 블로커로서는 나설 자격이 아직 없다는 뜻이에요. 저 선수들이 프로 경험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상대 움직임과 토스를 읽고 블로킹을 쫓아간다?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요, 뭐 두 선수가 스타팅으로 안 나오는 게 맞지만 일단 뭐 들어갔으니까요, 감독이 그때 누구 막으라고 원포인트 지시를 끊임없이 해줬어야 해요.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감독이 책임은 질 테니까 너는 이번 타임에 누구만 막아라. 리시브 잘 된 공이라면은 누구만 쫓아가라. 레프트만 막아라. 라이트만 막아라. 이런 식으로 원포인트 지시를 했어야 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선수한테 맡겨버린다는 거는, 이거는 무책임입니다. 사실상 3세트에 제대로 된 블로킹 시도조차 못했던 선수들, 이거는 선수들 잘못보다는요, 아직 대한항공이라는 강팀 상대로 뛸 준비가 덜 되었음에도 무작정 투입한 감독 탓입니다. 김상우 해설 말대로 뭔가 주전들한테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죠. 근데 경기를 사실상 벌어가면서까지 지금 홈 4연패 중인데 항공한테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게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 말고도 속공 시도 딱 한 개 나왔어요. 박준혁 선수가 전위에서 공격 하나 속공 시도 한 거 있었는데 애초에 공을 잘 미팅을 못했어요. 맞는 소리 자체가 잘 못 맞는 그런 소리가 났어요. 이거 보면은 전 신장도 신장이지만은 이 선수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영석 투입됐죠. 참 웃기는 게, 그래 이제 고참들이 베테랑들이 잘 못해가지고 뭐 점수가 3점 차로 벌어지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 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아예 3세트는 스타팅부터 바꿨죠. 그런데 9대8에서 다시 신영석을 투입합니다. 이거는 진짜 이도저도 아닌 운영이에요. 뭐 말로는 자기 눈치 보지 말라는데 이러면은 어느 선수가 눈치를 안 봐요. 3세트 스타팅 되길래 이번 세트는 나 좀 밀어주는가 보다 하고 있을 선수를 최소한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까지 밀어줘야지. 고작 9점에서 뺍니까? 이럴 거면 시작부터 그냥 신영석으로 갔어야죠. 근데 대한항공도 여기서 눈치가 참 빠른 게, 박준혁 속공할 때에는 진지위만 슬쩍 눈치 보고 블로킹 뜨다가 신영석 들어오니까 바로 투블로킹 뜹니다. 그거를 근데 또 신영석이 뚫고 성공해내요. 참 대단하죠. 그 이후에 뭐 송준호를 이용한 공격이 정지성 원블럭한테 걸리면서 3세트도 거기서 끝나는데요. 운도 좀 안 따랐어요. 진지위 속공을 완벽히 읽은 신영석이 딱 원블럭을 뜨지만은 그게 또 양팔 사이로 딱 지나가더라고요. 뭐 그거 외에도 뭐 리시브가 잘 안 된 공을 뭐 속공 연결해줘서 대한항공 블로커들이 전혀 반응을 못했던 거를 잘 때렸지만 그게 또 뭐 수비수 손에 가서 달라붙고요. 뭐 이후에 뭐 비에나 서브 에이스 나오면서 세트는 끝났습니다. 자, 4세트는요 현대한테 좀 딜레마가 찾아왔어요. 최민호, 신영석을 다시 다 스타팅으로 냈는데도 백오더를 씁니다. 이제 결국은 다우디 한 방으로 해결을 해보겠다는 거고요. 세트 초반부터 모두 양 팀이 사실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럼에도 대한항공이 현대 센터 공격수들을 집중 마크하는 거는 계속됐습니다. 현대는 센터 쪽 견제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날개 공격수한테 공격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요. 근데 그걸 또 기가 막히게 그때마다 잘 찾아가서 차단하는 대한항공 모습이 보였거든요. 이시우가 이날 1, 2, 3세트는 그럭저럭 공격이 괜찮았던 거는 본인이 뭐 잘한 것도 있었어요. 뭐 블로킹 따라오니까 천웨이 공격 시도해가지고 터치업 맞는 거, 이런 거는 정말 기술적인 거였죠. 그런데
대한항공 블로커들이 워낙 센터 막느라 이슈를 놔줬기 때문이었기 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맘먹고 쫓아가니까 4세트는 굉장히 성공률이 내려왔죠. 반면에 대한항공은 점유율을 굉장히 양쪽으로 뭐 중앙 속공까지 섞어가면서 분산을 잘 시켰습니다. 어떻게든 현대 블로커들을 따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여줘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사실 이날 대한항공도 초반에 비에나 굉장히 안 좋았고 전체적으로 범실도 많았어요. 공격 효율도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공격 점유율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면서 활로를 뚫었고요. 치솟았던 범실 개수를 극적으로 다운시켜서 관리해내는데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공격 루트를 선정할 때 상대 세터와 이시우가 전위에 와 있을 때에는 그 낮은 쪽 블로킹을 최대한 이용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이거는 기본적인 운영이죠. 기본적인 운영인데 이게 안 되는 팀도 있다는 거예요. 4세트는 초반부터 점수차가 좀 확 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7대4에서 정지석이 바운드된 볼을 손으로 건져 올리는 게 캐치볼 반칙으로 판정되지 않고 오히려 점수를 내주면서 8대4로 되거든요. 이 대목이 현대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7대5가 됐으면 모르는데 8대4가 됐고 4점 차가 됐으니까 뭐 2, 3세트 분위기 너무 안 좋았고 4세트도 이러면은 전의를 상실할 만하거든요. 뭐 그래도 한 점 차까지 추격한 적도 있기는 하지만은 뭐 겨우 디그해낸 공을 제대로 처리 못하는 범실이라든가 원블럭으로 빼줬음에도 또 블로킹 당하는 다우디 공격 등 뭐 되는 게 없었어요. 그대로 경기 끝납니다. 근데 이런 게 원래 스포츠라는 게요. 자기들이 가진 전력이 100이라면은 맨날 100을 그대로 발휘를 못합니다. 이건 절대 이렇게 못하고 당연한 거예요. 잘 되는 날은 100보다 더 많이 나와서 막 120, 130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날은 진짜 안 풀려가지고 막 50, 60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스포츠는요. 결국은 자기들이 어떤 전력을 가졌고 그날 컨디션과 온갖 변수에 따라 얼마만큼 전력을 뽑아내든지 간에 상대방보다 딱 한 발자국만 앞서면 이기는 거예요. 대한항공이 이거를 오늘 잘 보여줬어요. 전체적으로 범실도 많았고 초반에 기선 제압도 당했지만 자기들이 현대캐피탈을 상대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두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끝까지 잊지 않고 팀을 이끌었습니다. 이거는 저는 한 선수 세터죠. 산틸리 감독, 한 선수 세터 이 두 명이 그래도 팀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고 그거를 코트 내에서 수행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였고요. 또 어려울 때 대한항공 강점은 외국인 선수 한 명한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공격 루트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고른 분배로 뚫고 나간 거 이게 뭐 힘든 와중에서도 이게 이길 수 있었던 승점 3점을 따낼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현대캐피탈은 홈 5연패를 당했습니다. 대한항공한테. 자, 그리고 뭐 아무리 유망주를 키우고 싶어도요. 또 베테랑 고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지난 시즌 천안 대한항공 전패를 몰랐을 리가 없는 감독이 이런 식으로 경기를 운영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팬들에 대한 자세가 정말 안 된 거예요. 유망주들을 키우고 싶다고는 뭐 누구나 다 그런 생각 하겠지만은 분위기 좋은 상황도 아니고 진짜 기껏 분위기 잔뜩 다운된 상황에서 밀어 넣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그런 경우 잘 없어요. 유망주들도요 미리 약속된 상황에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래도 유망주라든가 백업 선수들은 경기 경험을 갖기 힘든 배구라는 스포츠에서 그 얼마 안 되는 소중한 플레이 타임을 정말 자신들의 소중한 자산으로 녹여낼 수 있게 하려면은 되도록이면은 승부가 어느 정도 좀 결정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리그 후반에 순위 싸움에서 좀 벗어나서 승점 여유가 좀 있는 경우라든가 좀 이럴 때 해야 되고요. 그것도 아니면은 야 지금 네 포지션 누가 좀 부진하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몇 개만 더 보고 아니면 너 들여보낼 거다. 알겠지? 뭐 이런 식으로 사전에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도 다 허둥지둥이에요. 난 누군가 여기서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가 막 이런 모습이었다니까요. 굳이 이렇게 승점도 못 얻고 유망주들도 제대로 좋은 경험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운영을 했어야만 싶고요. 또 경기 후 인터뷰
굳이 선수들 기죽이는 인터뷰를 공식 소스관에서 또 할 필요가 있었나?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눈치 보지 말라는 얘기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감독은 선수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숙소 가서 남들 안 보는 데서 그냥 혼내면 됩니다. 그거를 기자들한테 와가지고 징징대면 안 돼요. 그게 진짜 안 풀리는 팀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진짜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현대캐피탈 팀 분위기 어떨지 상상이 갑니다. 베테랑은 베테랑대로 잘하고 있는데도 이유물을 교체를 당했지. 유망주들은 갑자기 들어가서 폭삭 망했지. 감독은 언론에다 대고 선수를 막 질타하지. 우승 놓고 맨날 만나는 라이벌 팀한테는 홈에서 5연패 당하고 있지. 정말 최악이었어요, 최악. 자, 저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비타민 V였습니다. 감사합니다.